네, 아침엔 매일경제 세 번째 키워드는 갸우뚱? 무엇에 대한 갸우뚱일까요? 한겨레 일면 기사를 살펴보면서 왜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있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무죄,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천화동인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이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판결이냐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도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라는 측면에서 대장동 특검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이번 판결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이 정치권의 대장동 특검 논의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대장동 특검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과 또 예. 이재명 대표의 건을 같이 봐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은 네. 지금 대장동 관련된 어떤 사업자들로부터 해서 성남시장까지 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인허가라든지 그 관련된 예. 여기 있던 문제고, 대장동 관련된 어떤 일부분 중에 이 50억 클럽은 사실은 김만배 하고 개인적인 어떤 인연으로 맺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걸 좀 결을 달리하는 사법 수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곽상도 의원인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금액은 크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대가성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지금 무죄를 했는데, 네. 이게 국민적인 일반적인 어떤 정서상으로 봐서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가성 입증에 대한 좀 수사가 조금 미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검찰에서 좀 더 이제 그 검사를 좀 보강하겠다고 네.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대장동 특검을 이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는 조금 궤를 좀 달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국민적인 어떤 정서상을 봤을 때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좀 더 대가성 입증에 대한 많은 어떤 보강, 어떤 관련된 어떤 그 관련된 조사, 그리고 네. 좀 요구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또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서도 검사 판사들이 셀러리맨이 됐다, 이런 일침을 내놓기도 했던데, 국민이 갖고 있는 법 인식과 판결과는 조금 궤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번 1심이니까 2심, 3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관련해서 더욱 더 살펴보겠습니다. 증여가 수천만 원인데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 법을 좀 잘 아는 법조계 내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한국일보 6면에 실었습니다. 김병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선 저 50억 클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아까 그 정의당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특검의 대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저 홍석준 의원님 말씀대로 저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참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조국 전 장관 딸 장학금 600만 원 철퇴를 가했습니다. 예. 퇴직금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쳐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 대리급 직원이 입사 6년 차 연봉 6,500만 원, 퇴직급 50억. 누구나 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거액 뇌물수수, 제3자를 통한 뇌물수수가 정말 그러면 합법적이다는 이런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겁니다. 예. 새로운 신종 뇌물수법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이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당연히 증여세 부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검찰의 공소 내용이 좀 부실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이렇게 무죄로 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를 할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거죠. 김수철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특검 네. 관련해서. 그 이제 물론 정의당이 여제 6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고 예. 거기에 민주당 그 출신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나온 분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까지 다 합하게 되면은 180석이 넘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패스트 트랙이 가능한 겁니다. 예. 특검법이 발의돼서 여야 합의로 발의가 되면은 180석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죠. 패스트 트랙을 본회의에서 가게 하려고 한 180석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그 무소속 의원, 민주당이 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아까 우리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장동 특검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그의 지금 둘러싼 논란은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대장동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콕 집어서 대장동만 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정치적인 여론이고 여론전이고 선전전인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수사 중인 네. 사건에 대해서 일단 특검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그 법관에 대해서 이제 이 재판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헌법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이 판결은 좀 국민 정서도 그렇고 재판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만 그 재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이번에 나온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 쉽고 좀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공판 검사를 더 보강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다음 항소심이나 네. 상고심을 살펴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동아일보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억울했을 것 같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내놨죠. 관련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윤미향 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횡령과 배임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도 윤미향 의원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자신도 생각했는데 법원 판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좀 잘못했었던 것 같다라면서 억울했던 것 같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조현삼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찰이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유독 이 사건의 경우만 살펴보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건 수사 방향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그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은 사실 이 정치적 이념이나 아니면 진영 간의 생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원 판결이 과연 법상식이 맞는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심과 3심을 통해서 조금 더 법원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 또 양심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